네, 이제 제공 거부와 분쟁 조정부터 해서 관리 지침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공 거부를 가급적 하지 말라는 얘기고 한번 주기 시작했으면 중단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공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가 개입되다든가 내게 아닌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가 개입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영업비밀처럼 우리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공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공 거부를 하게 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걸 바로잡게 되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절차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로 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신청을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그 분쟁 조정 위원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조정이 다른 기관의 조정과 다른 특수한 거는 뭐냐면 이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라고 조정안이 나왔는데 기관에서 나 싫어, 나 조정안 거부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DR은 사실은 양쪽에서 모두 수락해야만 효력이 있어서 사실은 불리하게 나온 애들이 주로 거부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다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제공의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를 넘기면서 한번 보죠. 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은 제공 거부 또는 제공 중단이 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원하는 바를 얻도록 해주는 그런 것인데요. 뭐 절차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관의 의견도 묻고 또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셔서 자신의 그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정안이 나와서 양쪽이 모두 동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그런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그 굉장히 길고 힘든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과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정 수락을 무조건 하도록 하다 보면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수락을 하게 되면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기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에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건국 이래 이런 법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국민한테 다 제공해라. 심지어는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거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라. 뭐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려, 또 걱정들 이런 것들이 공청회나 이런 데서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 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멋진 조문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32조이고 하나가 36조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기관에 되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것을 따랐을 때 그로 인해서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예 법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32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워낙 처음 본 제도니까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제도니까 그래서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에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편법처럼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걸 줘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조정안에 따르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사실 나의 그 불이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이 된 법제도인 측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애매하거나 어려운 사안들을 결정을 해주고 공공기관이나 임직원은 그거에 따랐을 때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제도가 32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36조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처음 만들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과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제도를 운영해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분들이 뭐 징계를 받거나 뭐 손해배상 소송당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6조에 굉장히 이례적인 법조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면책 조항이라고 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법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데이터가 좀 틀려가지고 누가 손해를 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 직원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된다.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책임져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복지부동 꼼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법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신나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문제가 좀 발생할지라도 그 문제는 개인에겐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조정제도로 넘어와서 자,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는 사실 뭐 확정 판결처럼 그런 효력이 있죠. 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그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공이 거부되거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만 조정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공이 거부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더니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비공개 대상 정보, 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개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 자, 우리가 아까 17조에서 봤던 것이죠. 제공이 안 되는 이유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제공 거부 사유 보시게 되면 17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문제됐을 때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열리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제공을 해라 라고 결론 난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왜 거부를 했냐 그랬더니 영리적으로 쓴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인데 영리적으로 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자, 우리가 아까 17조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하는 비공개 대상. 이거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개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거가 아니야.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제공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픈 바이 디폴트.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영리적으로 쓴다니까 제공 못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아무한테 주게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법률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있는 것으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가 직접 지금 개방하려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개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아예 이런 사유를 적어내지 않으시는 건데요. 17조에 내가 곧 개방 예정이니까 너 기다려 이런 건 없을 뿐만 아니라 15조에 2에 보게 되면 오히려 저쪽에서 시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내가 굳이 개방하는 앱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중복 유사 서비스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봤던 15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가 만든다 그러면 나는 그래 그럼 잘 하세요 라고 데이터 주고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던 예산을 절감. 이 돈 안 써도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쟁해가지고 너보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제공 거부, 제공 중단 사유, 그리고 15조의 이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 과거에 제공을 거부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거부된 사유들이 많은데, 이것은 거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본 것은 뭐냐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데이터들, 이런 경우에 요걸 자기가 스스로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이건 나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몇 개 출판사가 있어요. 굉장히 뭐 유명한 진한 NMB나 아리랑 컬처, 뭐 특별한 이런 유명한 출판사 분들이 계신데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 분들이시죠.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박수 받을 분이신데, 그분들은 어떤 걸 했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만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출판하셨는데요. 유료로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해당 연구소에서도 해당 그 책을 돈 받고 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자기가 만든 보고서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돈 받고 파는데 너한테 어떻게 공짜로 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요. 제3자의 권리가 아니라 기관의 저작권을 갖고는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사실은 과거에 분쟁 조정이 들어왔었던 사례 중에 상당 부분은 애초에 제공 거부 사유가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현실에서 공공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는 개인정보와 저작권입니다. 개인정보가 문제돼가지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정보나 저작권 문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표적인 장애 사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잘 제공하려고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관리하고 등록하고 제공하는 또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개인정보 저작권을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개인정보나 저작권 문제는 사실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요새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업체나 개인들이 모두 이 데이터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활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개인정보 저작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서 소위 가명정보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지만 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는 지금 2021년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저작권을 보게 되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제가 작년에 그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연구반에 간사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개정안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률안을 보게 되면 저작물 자체의 감상 목적이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권리 제한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그런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3법이나 아니면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보다시피 이 개인정보나 저작권이 데이터 활용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애 주기에 맞춰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가 제공을 할 때는 그것을 빼고 준다든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애초에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최대한 많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이제 분쟁 조정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3자의 권리가 문제됐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운전면허 필살기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자, 이분이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 시험 문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을 전부 다 갖고 있다면 이것은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죠. 도로교통공단은 또 공공기관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주면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제공 거부를 한 이유를 보면 도로교통공단이 자기가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뭐 출판사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시험 문제를 갖다 내가 다 특정 업체에게 줘버리면은 얘가 이거 인쇄해가지고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냐, 애플리케이션에다 문제 다 제공해가지고 팔면은 곤란하다, 뭐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17조에 보게 되면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17조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라든가 영어상 비밀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하면은 거부 사유가 맞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제공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개인정보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랜저 이렇게 딱 치면요, 그랜저 자동차에 대한 각종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HG 그러면 구매 남성의 51.4%가 남성이다. 15%는 여성이 샀다. 그리고 4.9%는 리스, 그다음에 20.2%는 렌털,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주로 렌트카가 많다. 이 차는 여성이 좋아하는 차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정보는 모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정보에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져다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랜저 산 사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7조에 따라서 제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17조 2항에 보게 되면 분리 가능하면 문제되는 걸 빼고 나머지는 제공해라 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조정위원회가 문제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즉 분리하고 나머지만 제공을 해라. 이런 자동차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성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고 주면은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과거에 이제 영리적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17조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조의 2에 중복 유사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살펴본 거부 사유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실제 실무를 하신 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